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상승이 나와서인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크게 웃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공포 탐욕 지수도 훌쩍 올라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중립 구간에 들어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탐 지수 현재 45 가리키고 있고요. 하지만 중립 구간 안에서는 또 앞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다는 걸 50을 기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를 조금 더 넘어서서 넘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또 우리 시장이 아침에 나왔었던 상승 대비해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어깨를 더 활짝 피워줄 수 있는 호재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같이 한번 그 변화의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 전 대비해서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4.9%, 5% 가깝게 늘어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더라도 확실히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시가총액이 2조 4,400억 달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조 3,300억 달러였기 때문에 확실히 1,000억 달러 이상 훅 올랐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 대비해서 3.9%, 4% 가깝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보다도 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약간 내림세가 나타났다 말씀드렸죠. 시가총액도 아침 대비해서는 약간 밀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눈에 띄게 시가총액이 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어느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강할지 청산 히트맵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짚어봤었던 히트맵이죠. 단무지라고 일컫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히트맵 안에서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지금 청산 물량들이 조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자석처럼 이 구간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쪽으로 보신다면 72,600달러 선까지는 한 번 더 도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단무지가 지금 두 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69,000에서 7만 달러 정도의 또 청산 물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성을 위로 잡게 된다면 72,600달러 선까지, 밑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69,000에서 7만까지는 조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청산 히트맵을 통해서도 한번 이 추이를 조금 짐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같이 한번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약간 아쉽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현재 비트코인 0.06%, 1시간 전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71,4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과 XRP는 그래도 아침의 상승세를 잘 이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0.16%, XRP도 0.45% 정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솔라나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아침에는 보였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빠질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지 일단 이어지는 호재가 있어야지만 위로 향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틀 후에는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시장에 넘어야 할 산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산 넘어 산이라고 금요일에는 CPI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겠다 너무 속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모셔왔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전에 이제 이란과 미국 이제 협상안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변동성에 좀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일단 이란과 미국은 협상이 진행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또 뭐 낙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분석해서 좀 프리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려온 휴전 소식에 마음을 턱 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휴전일 뿐이지 아직까지 종전이 된 건 아닙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두 국가가 틀어질 확률도 우리는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금 전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방송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산 넘어 산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올 한 해가 하락 기조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기에 너무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략들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런 전략들 어떻게 세우는지 도통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야겠죠. 전문가님이 세밀하게 우리 시장 진단해 준다고 하시니까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현재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지수를 살펴봤을 때 중립 구간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막 공포 영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불안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크립토 시장의 현 상황이라고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네.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래도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협상 이제 휴전을 2주간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을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래도 좀 시장이 좀 반등을 나왔던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탐 지수가 그래도 좀 45까지는 올랐지만 아직 긴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일단은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조금 좋은 것 같기는 네, 해요.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제가 리스크 오브서 선택적 매수라고 남겼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ETF 상황을 본다면 1, 2월은 계속적으로 순유출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3월부터는 좀 순유입이 나왔던 상황이고, 조금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계속적으로 유출을 했던 블랙록 쪽에서도 좀 대량으로 좀 계속적으로 매수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을 떠나서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오늘도 FOMC 의사록도 있는 부분이고, 그쵸. 그리고 이 전쟁은 휴전이 되었지만 이미 전쟁이 몇 달 동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 날 발표될 CPI는 분명한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CPI 지수보다 더 낮게 나올지 높게 나올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분명한 건 지금 전쟁 휴전이 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금리, 연준의 스탠스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거시적인 이제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나 이쪽 부분 분야가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어느 정도 한 발짝 살짝 넘어갔어요. 네. 예. 하지만 또 전쟁 또한 금요일 날, 이제 10일 날 금요일이죠. 10일도 2차 협상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시한폭탄 같은 저는 그분을 존재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고요. 네. 우리는 결국에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란을 뭐 지구상에 지워버릴 거다 그러니까요. 했다가 또 갑자기 또 협상했다가 지금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무언가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엔 또 극적인 효과로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패턴이에요. 저는 그래도 오늘은 오를 거라 생각을 했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분의 패턴상 항상 강한 부정 뒤에는 또 다른 긍정. 네. 뭐 항상 이제 매와 당근을 번갈아 주고 하던데 또 일단 금요일상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안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또 다른 쪽으로 넘어왔는데 일단은 뭐 이란도 끝난 건 아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전쟁에 대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에너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금요일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른 거를 다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가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면 이거는 좀 나쁘지 그렇죠.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CPI 발표를 볼 때는 가장 시장에서 이제 연준에서도 주의 깊게 보는 게 코어 CPI입니다. 네. 코어 CPI 이제 세부적인 지표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분명한 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이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의 예상차보다 높게 나올 것인지 낮게 나올 것인지 CPI는 뭐 기본적으로 낮게 나와야 좋은 거잖아요. 네. 하지만 상해를 알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전반기에는 없을 거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대략적으로 지금 많은 예측들을 하는 게 9월달 이후를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금리는 동결이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 이제 연준이 이제 어떻게 이제 스탠스를 취할 건지 이제 그 스탠스적인 부분을 봐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의사록 안에서도 또 어떤 식으로 좀 내용이 나오는가도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단 의사록은 이제 크게 시장에 변동성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ETF 흐름은 아직까지 혼조긴 하지만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 2월달은 계속적으로 순유치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기관 자금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 나갔던 블랙은 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ETF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혼조세긴 하지만 부정적이보다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좋다라고는 아니지만 개선은 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죠. 정확한 말씀인데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도미너스 또한 지금 58%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뭐 전 방송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메이저 알트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저시총 알트들은 좀 계속적으로 펌핑이 나고 맞아요. 있어요. 뭔가 들썩들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로는 접근하기 좋은 장이라고 제가 항상 방송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시장은 뭐 계속적으로 혼조세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알트 좀 접근하기는 지금은 매우 좋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지만 항상 제가 이제 개인 구독자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지금 최근에도 뭐 레드스톤인가 그 종목들이 엄청 100% 튀어올랐잖아요. 올라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100% 올라가는 종목들을 대부분 추격을 해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갔던 놈이 또 간다고 맞습니다. 한 번 더 갈까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패턴 자체가 지금 알트들 저시총 알트들 패턴 자체가 간 놈이 갑니다. 그쵸. 한 안 번에 가는 놈은 끝나진 가지 않더라고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턴을 읽고 또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교육을 할 때나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50% 100%가 단기간 올랐잖아요. 그 종목은 50% 100%가 빠지더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른 만큼 빠진다는 건 그 패턴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고 물어봐요. 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올랐기 때문이다.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오른 것만 주의 깊게 보시지 말고 빠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알트적인 확산은 지금 단기로 접근하기 좋지만 알트 확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BTC 위주로 좀 방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더리움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확실히 비트코인보다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일단은 1차적으로 통곡의 벽이라 불렸던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착을 했다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게 2,000달러를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2,120달러를 돌파를 나왔던 부분이고 2,120에서 2,140달러 돌파하고 지금 2,200달러 선이잖아요. 일단은 2,200달러 선을 조금 돌파를 해줬던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2200은 꼭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었고 지금 2200달러 위에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네. 안착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쵸. 네, 돌파를 했지만 완전하게 매물대를 조금 지지를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일까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다음 요구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전쟁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면역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뭐 갑자기 또 이란은 지도상에 지우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일단은 전쟁은 어느 정도 시장이 면역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전쟁에만 주의 있게 보실 게 아니고 이제는 거시 경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리라든지 우리가 항상 봤던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ETF 순이익 순유출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기간이 들어와야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유동성이거든요. 그게. 네.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목말라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거래량도 많이 안 붙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증시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코인 시장 4월 달은 또 제가 뭐 호재적인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네. 4월은 항상 좀 좋았던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은 조금 즐길 수 있는 달이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을 공포에 떨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네. 나만의 기준을 꼭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준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다들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세워보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방향성이 안 정해졌잖아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뭐 현재 71K를 돌파하고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휴전에 대한 이런 뭐 계속적으로 이제 유가나 이제 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눌렸다면 지금 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단계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휴전 됐으니까 이제 쭉쭉쭉 치고 갈 거야. 절대 그렇게 간과하시면 안 되세요. 시장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지금 내가 여기서 못 잡으면 놓칠 것 같아. 포모가 절대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오는 구간이고 일단 저는 요 향후 4주에서 8주간 8주간 시나리오를 보면 계속적으로 어차피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일단은 71개를 돌파한 거는 휴전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튀었던 부분이고 네. 그 이상을 치고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조금 큰 박스권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박스권, 비트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먹을 거리들을 찾아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강세장은 아니다. 강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 클레이터 법안. 일단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자금들 유동성 그래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네. 여태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조금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결국 지금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박스에서 더 큰 박스로 옮겨갈 수는 있어도 기조 자체가 조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제가 뭐 좀 어렵게 얘기했다고 보면 또 볼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를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아직 강세장은 아닙니다. 대부분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승장은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상승장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장 제가 어떤 건지 제가 기준이라는 걸 잘 네. 모르겠어요. 상승장을 기다릴 게 아니고요. 지금은 반등장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아직까지 추세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신고가가 126K입니다. 우리가 원화로 업비트 가격을 따지면 1억 7천까지 갔나요? 1억 7천 정도로 생각을 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직 비트코인은 40% 이상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은 뭐 상승장을 위한 출발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큰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이란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큰 추세 안에서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장으로 하는 건 알트들의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뒤에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그래도 알트들은 조금씩 숨을 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전쟁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연준의 데이터를 조금 주의 깊게 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으로 조금 기관들의 자금이 더 들어오는지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단순히 반등장 정도로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기회는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니까 혼자서는 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으신다면 전문가님 통해서 그 확실한 전략들, 기회들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나눠드리고 있지만 이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보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더 자세한 전략들 다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알트들의 대반란, 지금은 약간 소수의 반란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반란은 도대체 언제쯤 올까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목이 빠지는 거 아닐까, 기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말라 있으시죠? 그렇죠. 오기는 오는 걸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거슬려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21년도부터 우리가 불장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하나만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그런 불장을 기대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거는 일단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시장이 그만큼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의 대반란의 기준을 이제는 21년도의 불장의 기준과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가는 놈만 간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2G, 3G, 4G, 5G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NFT 관련 코인들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추억 속으로 좀 사라진 맞습니다. 개념들이 됐네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AI 그리고 RWA 이런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시대가 변하듯 이 코인 시장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된다고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은 알트 시즌인가? 정확하게는 알트 시즌은 아닙니다. 아직 알트 시즌은 아닌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트 시즌이라는 게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메이저가 가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장을 기다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미친 듯한 상승장은 오기 힘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 부분이 오지 않냐면 결국에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앞으로 뭐 클레이트 법안에 이제 규제란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점점점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이 코인의 미친 듯한 변동성, 그게 매력을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네. 이제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분명한 거는 당연히 이제 최근에 뭐 레드스톤이든 뭐 이런 펌핑하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코인들이 뭐 전체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진짜 손에 손잡고 올라가는 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처럼 한 번씩 튀어오르는 알트들을 잘 잡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알트 시즌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정의를 내려봐야지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조금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알트의 반란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비트가 한번 치고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가 53%, 54%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쵸. 이제 이더리움 도미가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치고 가면서 이제 나머지 이런 도미들이 전체적 시장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 시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58% 오늘만 보더라도 도미넌스 58%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만 본다면 알트 시즌이 될 수가 없죠. 조건은 미충족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단기로 접근하기는 좀 나쁘지 않은 장이라 말씀드렸던 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예전에는 그냥 억눌려 있었다면 네. 그래도 지금 조금씩 숨통을 트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와중에 좀 두각을 드러내는 애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패턴들이 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비트가 가고 이드가 가고 나머지 알트들이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조금 패턴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이더가 크게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물론 이런 조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씩 이 변동성은 있다. 이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알트는 미조건입니다. 왜냐 비트 도미가 아직 안 빠졌고 이더도 아직까진 크게
올라가야 될 부분을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건은 미주권이지만 이 순서 지금 제가 이렇게 BTC, ETH 메이저 할 때 중소형 할 때 우리가 정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정석적인 부분의 순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저시종 애들이 먼저 가고 저는 메이저 이제는 나중에 메이저가 마지막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순서가 조금 바뀌는 조금 것까지 바뀌고 있지 고려를 않을까 해야 되겠네요. 저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다 움직이는 전체가 다 그냥 우리가 딱 거래소를 켰을 때 예전에 불장 때는 미친 듯이 움직였잖아요. 다 시뻘겠잖아요. 네, 예전에 뭐 들어보면 21년도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 50% 수익이 되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돈 복사가 되어 있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벗어나셔야 하고 지금 시장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 계속해서 조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촉발했던 게 바로 또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된 맞습니다. 시점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예전에는 약간 수직적인 구조였다면 비트가 먼저 가고 이더가 가고 약간 다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약간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됐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사회 문화도 이제 MZ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왜냐 시장도 결국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 전혀 없으시고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했던 건 비트 도미노가 꺾여야 되는 거 맞고요. 일단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는 맞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맞대. 일단 비트 도미가 꺾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트 도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리플, 뭐 이더리움, 메이저부터 해서 체인리크 메이저들부터 해서 지금 못 가는 상황이고 지금은 메이저보다는 먹을 거리가 조금 더 낮은 로우 캡들이 좀 많이 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로우와 미들캡 위주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들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알트가 가려면은 알트의 대장인 이더가 또 움직여야 된다 이런 선입견 아니면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예, 규칙은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는 이 규칙을 조금 벗어나는 조금 뭔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더 가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은 뭐 다들 뭐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비트 가고 이더 가고 이제 메이저 가고 이제 뭐 중소형 가고 민 가고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지만 네. 저는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게 시장도 변하지 않냐. 우리 사회가 변하듯이 시장도 변하고 섹터도 변하듯이 지금 우리는 이제 유연성 있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정답은 없다. 그쵸. 하지만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그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얽매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오히려 대응하기가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세대 차이를 안 느끼려면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할 때는요, 배우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60대가 되시니까 네. 저는 이불 저희 어머니께 스마트폰이라든지 저희 어머니도 투자를 하지만 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배우셔야 된다. 진짜요? 스스로 근데 좀 배우지 않는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서운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인 모멘텀, 전체적인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저희는 그냥 큰 그림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세부적으로 이 구조를 만들고 나만의 구조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개인 투자자 본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식이 없이 만들 수가 없죠.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연성을 얘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시장을 대부분은 투자가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리면 다 두세요. 그리고 주식 좋으면 주식으로 가요. 맞아요. 그 주식 빠지면 코인 들어가요. 절대 돈 벌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구멍만 파야 된다. 예, 내가 코인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코인에 대해 내가 집중을 파고들어야죠. 코인 쉽지 않습니다. 주식보다 당연하죠. 예,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고 너무 섹터들 뭐 맞아요. 체인들 저도 어려워요. 예, 하지만 배워야 된다. 시장 결국에 사회는 변하고 세계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래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 필요하다. 예. 오히려 배워야지만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알트들의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들이 포착돼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신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규칙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유동성이 늘어나야지만 알트 쪽에도 또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몸속에 피가 팔딱팔딱 뛰어야 되듯이 예, 결국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유동성이라는 게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그 심장적 역할을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기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마지막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가 커져 있으면서 알트들이 그만큼 또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죠. 유동성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일단 옆집들이 너무 아직도 시끄럽고 주식시장도 오늘도 엄청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이 다른 데로 조금 분산되어 있을 때는 우리 시장은 차리를 조금 기다리는 시기로 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확한 타이밍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개개인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정보방 안에서 타이밍 딱 맞춰서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께 교육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얘기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이제는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미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는 살아남는 전략은 어떤 걸까요? 살아남는 전략이라는 건 뭐 광대하거나 뭐 고급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투자에서는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이에요. 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대부분은 상승장에서도 떠나요. 그렇죠. 벌어서가 아니고 일어서요. 하락장은 더욱더 일어서 떠나요. 대부분이 그러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시 돌아와요. 그게 반복적인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뭐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저 오늘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 크립토 규제 시대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제가 이렇게 메인 주제를 남겨놨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의 시장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4년 전과 5년 전과 3년 전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클레이터 법에는 이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규제가 들어온 건 분명한 게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코인 시장에 몸을 닫고 있는 이유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우리가 장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코인 투자 시장으로 많이들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걸 지금 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규제가 과연 우리한테 좋은 것일까? 우리가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한 건 호재긴 합니다. 왜냐? 코인 시장은 그전에 다른 규제가 없고 이 기관들이 이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많은 스캠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전에 과거에 다단계 코인부터 해서 이 스캠적인 코인에서 손해를 보고 또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주식시장처럼 이 코인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안정고리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이 안정성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스캠적인 이 무빙들, 변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와 흐름, 제도권 유입이 되면서 결국엔 기관이나 국가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먹을 거리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기회가 극대화되고 또 기회가 극대화되듯이 리스크 또한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단기 수익도 가능했고요. 그때는 좀 무지성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 지금은 낮은 변동성에서는 시장은 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안정화된 만큼 수익적인 폭은 조금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무지성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좀 똑똑하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낮은 변동성에는 안정이지만 수익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과거에는 높은 변동성에 불안정이지만 근데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극대화된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패러다임 변화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꼭 하나 우리 구독자, 제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하나 좀 제가 심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보면 그냥 기다리면 오른다 라는 이런 관점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코인은요, 기다리면 오른다. 그것도 이제 어떤 코인을 샀느냐, 그리고 어느 구간에 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찍고 2천만 원을 찍고 500만 원, 400만 원 갔을 때 그때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히려 큰 수익을 냈겠죠.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리플도 예전에 과거에 1,000원대, 1,200에 사셨던 분들 400원, 500원, 600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버텼던 분들은 오히려 큰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리플 가격이 5,000원을 찍고 지금 현재 2,000원입니다. 비트코인 1억 6천, 7천을 찍고 지금 현재 1억 위에 선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1억 5천에 내가 샀다면 이걸 존버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리플을 내가 5천원인데 이걸 존버하다 답이 나올 거예요. 물론 리플이나 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알트들은 지금 현재 역시도 우리가 비트는 비록 지금 현재 1억 위에서 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트들의 차트를 본다면 예전 비트가 신고가 찍었을 때 대비해서 완전 바닥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알트들은 그냥 내가 존버하면 언젠간 오겠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나의 포트폴리오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코인들이 생겨나고 많은 코인들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많이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패도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알트들이라면 꼭 한번 내 알트들이 어떤 섹터인지, 어떤 코인인지, 뭐 미들캡인지 로우캡인지 정말 위험성이 있는 건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기본적인 건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존버하면 살아남는다가 아니고요. 지금은 운용해야 살아남는다. 말 그대로 운용을 한다는 뜻은 우리 전문가들 얘기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존버한다고 예전처럼 뭐 과거처럼 엄청난 부를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런 걸 이제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희망을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현재 패러다임에 맞게 전략적인 포지션 운영 그리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능력을 이제는 배우셔야 됩니다라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전략이 중요해지는가? 변동성이 감소를 하면서 단순 보유로는 이제 기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많은 규제와 안정성이 되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내가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일확천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적으로 내가 운용을 해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이 부분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승장을 기다리고 상승장 올 정도를 무조건 감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상승장, 하락장. 결국에 상승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장이 오르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상승장은 짧고 대부분은 횡보와 조정장입니다. 1년을 따지면 상승장은 길어봤자 2, 3개월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하락과 조정과 횡보장이 대부분이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승장은 나 지금 상승장 올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 꼭 제가 오늘 교육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응적인 전략. 대부분은 종목을 사고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뭐? 돈 벌기 위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한 게 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내가 리플을 사랑해서 물론 비트에 대해 가치를 보고 비트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뭐 비트가 뭐고 리플이 뭐고 모릅니다. 이더리움이 뭐고 모릅니다. 그냥 이더리움, 리플이라는 이름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비트, 이더, 리플은 우리가 주식의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의 궁극적 목표, 수익, 돈을 벌기 위한 이 궁극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내가 그냥 뭐 비트는 오르기 때문에 이더는 오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는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존버한다는 거 버리시고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지. 결국엔 이 시장은 제로섬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벌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내가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종목으로 절대로 큰 일확천금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똑똑해지셔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스마트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가 투자해서 낳는다고 내 돈을 돈 복사시켜주진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전략, 우리가 현물을 보유하더라도 우리가 해칭적인 부분, 그리고 포지션적인 부분, 양방향적인 부분, 여러 가지 리스크 헤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한다는 거는 투자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투자자분들께 저는 몰라서 안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누군가가 이걸 좋다고 해서 리플은 좋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코인은 무슨 좋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본인은 모릅니다. 결국에 이 투자는 알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투자를 하지만 이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장의 대응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이제 코인의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향의 투자를 가져가야지 전략적으로 가져가면서 운용을 해야 이제는 이 시장에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과거에는 단방향 투자로 싼 가격에 사서 그냥 오랫동안 묵혀두는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양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그냥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는 시스템적인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 중에 최고의 트레이더를 꼽자면 어떤 트레이더를 꼽냐면 시스템 기계적인 트레이더는 우리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절대로 멘탈적인 부분 이런 감정들을 버리고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전에 예측을 했다면 이제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예측으로 이제 트럼프 이제 지가 이제 너무 전쟁 끌었으니 이제는 무조건 휴전하고 이제 잘 사이좋게 지낼 거야. 모릅니다. 내일 저녁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조치가 아니고요. 이제는 대응적인 부분, 후조치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략적 포지션 활용에 대해서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정보와 입장에서 문의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교육적인 저희가 교육들도 시켜드리고 하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에 이 시장은 이제 시간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시장은 리스크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수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건지를 먼저 항상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뭐 놀이기구를 타도 안전장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셋업 그리고 그런 전략적인 운용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은 규제 시대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시장은 미리 예측하고 미리 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후조치로 시장 상황에 맞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마지막으로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봐야 되는지 교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국에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연함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두 개가 될 것 같은데요. 달라지는 시장 구조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을 향해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뭘까 궁금해지시겠죠.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히든코인 이름을 싹 가려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코인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요즘 시장이 워낙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코인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게 이름 오픈해 주시겠다고요. 별로 궁금하신 분도 없어서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가렸던 시크릿 종목은요, 카이토라는 종목이고요. 예, 너무 궁금하신 분 없어갖고 제가 그냥 오픈하기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픈 드릴 거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픈 드린 이유는 또 두 번째로 충분히 지금 최근에 또 시장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또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도 에너지를 지금 웅추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은 움직이기 위로 쏘기 위한 에너지 웅추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오늘 들고 왔고요. 일단 요 카이토라는 종목 일단은 1차적인 매수는 제가 640만 6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630만 부근입니다. 충분히 매수 구역 여전하고요. 저번 주에 제가 이게 원래 시크릿 종목으로 했을 때 추천드렸던 매수가는 600원 아래였거든요. 600원대. 충분히 지금도 매수 유효하고 1차적으로 저는 800원까지 본다는 거. 일단은 이런 목표가나 그리고 왜 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용 남겨드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야 종목만 보시고 뭐 종목 이렇게 따라서 하셨다가 떨어지면 아이 저 전문가 실력 없어. 올라가면 오 대단한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직접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왜 내가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쯤 왜 이때를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유연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초점 있게 보시고 항상 좀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종목이 좋다고 해서 저는 이 종목을 정말 추천드리고 정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렸던 유연성을 꼭 맞춰가지고 그냥 종목 사고 그냥 팔 게 아니고 왜 이 종목을 사고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꼭 한번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함께 재미나게 소통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그런 습관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정준명 전문가가 될 테니 제 방송 꼭 많은 방송 좀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카이토다라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뭔가 순서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죠. 전문가님의 코인도 아직까지 숨죽여서 기다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름을 시원하게 오픈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타점이 되겠죠.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파느냐 이게 내 수익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혼자서 여태까지 했다가 어려움만 겪으셨다며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이제 곧 문이 닫힐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